자, 이제 추론적 독해하고요. 장문 부분 보겠습니다. 264쪽 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추론적 독해 특히 이제 관점이라든가 입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전제를 파악하는 거. 아직 뭐 25년 체제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미 구급 범주에서부터 이제 명제와 논리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약정공략 개념 정리 먼저 볼게요. 268쪽 한번 보시면요. 자,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 파악할 때 여기서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일반적인 생각, 즉 통념에 따라서 글쓴이의 관점을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역접의 접속 부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내용에 집중해야 되죠. 태도나 관점 파악할 때 이런 거 예문 한번 보세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보면 혼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혼탁 그러면 막 뒤섞여 있고 뿌연 거 얘기하는 건데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국어 여의가 외래어에 감염되어 있다고 개탄하고 국어의 문체가 번역 문토에 감염되어 있다고 지탄한다.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뒤집어주고 있죠. 그 혼탁을 보세요.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혼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외딴 섬에 이상향을 세우고 쇠국의 빗장을 지르지 않는 한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내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하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불순함의 옹호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혼탁이라든가 감염, 그 다음에 불순함에 대해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거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전제 파악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제시문에서 결론을 주고 전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결론이 부정 형태의 가정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사고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셔야 되죠. 이럴 때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대우. 그래서 부정 형태의 가정문을 긍정 형태의 가정문으로 바꾸어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우리 대우가 뭐예요? 이를테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대우 앞뒤 바꿔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부정 가정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긍정문으로 바꿔서 대우로 바꿔서 접근하는 게 편하기는 하죠. 보세요. 이 문제는 꽤 옛날 문제기는 해요. 2009년 문제기는 한데 지금 다음 글에 전제를 했으니까 결론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결론이죠.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그죠?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보통 이제 결론과 전제가 뭐 결론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 그대로 잡고서 연결을 해보면 3번과 4번이 둘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볼게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말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4번도 연결해 볼게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없이 불분명한 덩어리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접근하니까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부정 가정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대우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뭐로 표현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긍정형으로 바꾼 다음에 연결해보죠. 자, 해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3번 연결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니까 4번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결론에 앞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동어 반복이 돼버리게 됩니다. 전제라는 게 언제나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전제로 적절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구급 범주에 특히 비문학 범주에서 뭐 전제도 전제지만 이 대우를 활용하는 것들이 답의 표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구체적인 사례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 뭐 이를테면 글에 드러난 용어, 원리, 관점, 내용을 적용할 때 단계, 원리, 방법까지 다 파악하고요. 사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그죠? 적용 지문 한번 보면 로마자의 MNSK 등은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없지만 한글의 미음, 니은, 그다음에 시옷, 기역은 글자의 모양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연결이 되나요? 그죠? 지금 여기 한번 보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정확하게 뭡니까? 글자의 모양으로 구현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연결 사례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제시문 한번 보면 적용 예문 보면 영어에서는 스트리트처럼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있지만 한글에서는 젊고 갑도에서 보듯이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 일단 주어진 내용 자체로는 맞는 말이기는 해요. 주어진 내용 자체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조심해야 되는 게 보세요. 이게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시문에 이게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제시문에 연달아 소리낼 수 있는 자음의 개수와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요, 그죠? 적절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항상 적용할 때 제시문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단계, 원리, 방법이 일치하는지 그것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64쪽 한번 가보죠. 그죠? 자, 이거 풀어보셨죠? 일단 1번 보시면 다 기출문제예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가에 들어가는 말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인간은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이거 뭐예요? 이를테면 명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P를 뭐라고 해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를 뭐라고 합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P가 참일 때 반드시 Q도 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Q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P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적용할 땐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P명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P가 뭐에 Q의 부분 집합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에 속하면 무조건 Q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때 Q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보세요. 지금 요범주에 있는 것들은 Q에 해당하지만 P는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Q에도 해당하고 P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요. Q인데도 그죠? Q인데도 불구하고 P가 아닌 상황이 있을 때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가 필요 조건이고요. 연상하긴 되게 쉬워요. 양쪽으로 다 알아두시고 우리가 요거 화살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살표 찔리는 게 누구예요? Q죠. 화살이 찔리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찔리는 애, 찔리면 피가 나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라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 요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를테면 자 Q인데도 불구하고 P가 아닌 상황이 있다면 Q는 P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바라본다고 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본다고 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는 행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범주가 바라본다고 해도 인지할 수는 없는 범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는 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일 때 P가 충분 조건, Q가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이 범주, 그죠? Q임에도 불구하고 P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시면요.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2번도 이제 지방직 7급 문제인데요. 예전에 이것 좀 어려워 보이죠. 일단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이론 X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기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래요. 그죠?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죠? A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B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한번 보세요. 기억은 금방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그죠?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면 똑같죠.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니은과 관련되는 거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거 보세요. 지금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문단에서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죠?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요거죠. 이것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죠? 한번 보니까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홈런을 치지 않고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에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홈런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죠? 자,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을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니은까지도 무리 없이 적용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디귿이죠, 디귿. 그죠? 자, 얘는 지금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그죠? 자, 이 문단에서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뒤쪽 이미 뭐라고 했어요? 그죠? 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해볼게요. A가 여기에요. A가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뭐가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죠?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뭐하고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난 거, B가 일어난, 그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것과 더 유사하다. 인과관계일 때는 이런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인과관계가 아닐 때는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요거 그죠? 작거나, 그렇죠. 이범주가 있어요. 같다. 우리 왜 기태가 있나보다 키가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그죠? 키가 같거나 아니면 있나가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인과관계가 디귿 아니라는 것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그죠?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고 A가 일어나고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더 유사한 경우도 있고 뭡니까? 유사성의 정도가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귿 같은 진술은요,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까다롭죠,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이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일 때는 우리가 요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거.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게 뭐가? 이것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것과 더 유사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이 유사한 것보다 얘가 더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부정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것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그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더 유사하거나 어때요? 같다가 돼야 되죠. 더 혹은 같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한 적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잘 점검하시고요. 괜찮죠? 기억 니은은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니까 됐을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더 유사하다를 부정하면, 그죠?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9급에서도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올해나 내년쯤에, 내년 이후에는 이런 거 확실히 많이 나오겠죠. 3번 보시면 기억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빈부격차의 원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왜 산문단의 일행 보시면 빈부격차가 발생한 거 뭡니까? 예, 이를테면은 뭐 장기적인 불안과 고용 사정의 악화, 생업 기반이 무너진 거,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라고 해서 3번과 4번은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1번 보죠. 정부의 단편적 분배 정책이라는 거. 이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일단 4문단, 5문단에 걸쳐서 한번 보게 되면요. 그죠? 5문단의 넷째 줄에, 그죠? 넷째 줄 보시면 그동안 분배와 관련된 몇 개의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모두 일시적 처방에 불과한 것이어서 오히려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다라는 거. 빈부격차가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1번도 맞고요. 자, 정답은 2번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일단 빈부격차의 원인 얘기하면서 잘 보세요. 수출 간 내수 간 양극화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 3문단 셋째 줄에 산업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 이게 빈부격차죠. 그죠? 이것이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 요인이 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둘 다 경기 회복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지,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가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하고 빈부격차가, 그죠? 둘 다 뭐의 원인이 된다? 지금 사문단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 회복 지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2번이 기억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연결관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죠. 아마 이제 이 부분 들으시고 나면, 그죠? 2번 문제 같은 거, 그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될 텐데 제가 또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죠? 자, 2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요, 니은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기억하고 니은 괜찮았을 거고. 자,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시, 자,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거 부정이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뭐가요? A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 그러면 얘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거니까 얘보다 얘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것에 더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D극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아닌 거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것이, 그죠? 배가 떨어진 것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상황과 더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과관계일 때 이런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쪽이 더 유사하거나 아니면 유사성의 정도가 같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쪽이, 그죠?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 날고 배 떨어진 상황보다 더 유사하다, 이거 외에, 더 유사하다 외에 뭡니까? 유사성의 정도가 같다라는 개념을 빼먹었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한 적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1번도 중요하고요. 2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차분히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5, 6강에서 이제 추론적인 독해하고 작문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